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주식 지금 어제랑 같은 흐름으로 오늘도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나스닥 종합이 1.18% 떨어졌으면 급락한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랑 S&P 500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라. 저는 250만 원 미국 주식 공제 때문에 속스를 팔았다. SOX를 팔아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분명히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서 매수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면 이게 미국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S&P 500 일봉 차트예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면서 최근에 상승폭이 가파랐잖아요. 가파르면서 이게 너무 이격이 벌어지니까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눌린 모습이다 해서 눌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한 번씩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QQQ라고 하거든요. 나스닥 100을 QQQ라고 합니다. 나스닥 100 ETF를 미국에서는 QQQ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 번씩 눌림목을 줍니다.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저는 오늘 한 주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올랐는데 다시 또 가격 조정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도 어제도 들어가고 오늘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배, 1배짜리도 하고 3배짜리 속슬도 여기 들어와서 들어갔고요. 들어가고 있고 이제 TQQQ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더 빠지면 어떻게 하냐? 더 들어갑니다. 저는 더 빠지면 더 들어가고요. 속슬도 더 빠지면 더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눌린다고. 이거 많이 올라가면은 눌린다고요. 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라갈 때 너무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된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도 또 2.03% 빠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격이 단계 올라서 이제는 좀 가격 조정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맵을 보면은 지금 보면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특히나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피바다였습니다. 피바다여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도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5일 수익률만 봐도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마이너스다. 그래서 애플도 4%나 빠졌어. 4.2% 빠졌고 아마존도 3.3% 빠졌고 테슬라도 7.6%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3.9%, 마소는 0.8%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빅테크 주식들이 다 가격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지금 ETF들은 환율이 또 올라버려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차이나 전기차는 1.5%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요즘 비아디가 실적이 좋고 잘 나간다는데 왜 계속 빠지는지는 모르겠으면 저는 진짜 오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다른 건가 해서 저는 끝까지 한번 이것도 승부를 걸어보겠다. 어차피 몰빵은 아니니까 이것도 한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번에 떨어지길래 또 저는 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타이거 필반나 이것도 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좀 보고 있었고 TQQQ나 속술도 이렇게 한 주씩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명언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노리니까 결국 이렇게 내려오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 아닌 모두가 싫어하는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값이 싼 대가를 치르겠죠. 그러면 더 많이 올라서 돈을 더 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세의 원리라고 해서 가는 주식에도 떨어질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시장이 과열됐는데 그거를 갑자기 우리가 지금 사면은 늦는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매번 체크를 해둬야 되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 있어요. 그거를 아마 보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공포인가 아니면은 탐욕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익스트림 그리드 극도의 탐욕인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지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 이거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엄청난 공포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제조 PMI 지수도 인도
인도죠. 우리가 말하는 인도의 제조업 PMI 지수도 54.9로 지금 1.1포인트 하락을 해서 18개월 만에 최저로 나와서 이것도 이제는 뭐 점점 이제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여파가 이렇게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랑 뭐 이란 테러 뭐 이래서 중동 분쟁이 확대 우려가 되고 있고, 리비아가 최대 유전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확대 발표에 유가가 3%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홍해에서 머스크 등 주요 해운사가 수에즈 운항 이거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이게 운임이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것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거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상황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또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구인 건수가 이제는 1년 8개월 만에 1200만 건에서 879만 건으로 내려왔으면서 해서 서서히 이제 구인 건수가 내려오면서 이제 경기가 연착륙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이게 상쇄가 되니까 뭐 주가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몰라서 지금 너무 높다 생각하고 좀 조정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 저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보면서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런 거 시장 상황들 참고하셔서가 아니라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4%나 빠졌는데 왜 빠졌나 했더니, 비아디 역시나 중국 전기차가 제가 매번 차이나 전기차 얘기해드리면서 따라온다, 테슬라 이제 판매량 따라올 것이다, 얘네들이 진짜 테슬라를 받아들이면서 테슬라의 이런 여러가지 생태계 이런 거를 다 배워서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한 기업이 비아디거든요. 비아디도 테슬라처럼 수직 계열화를 해서 부품이나 장비까지 자기가 다 만들고 완성차까지 자기가 만드는 지금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아디는 테슬라가 못 만드는, 테슬라가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까지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인산철 기반의 LFP 배터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테슬라보다 판매량도 더 빨리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로 해서 수익도 오히려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다. 비아디가 이제는 수익을 테슬라보다 더 많이 챙길 수가 있고 수익이 더 많이 비아디가 얻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뭐 4분의 1, 뭐 8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아디의 주가가 저는 조금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 이거 개별주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비아디 개별주를 사는 방법은 다음번에 안내해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중국 주식시장이나 홍콩 주식시장에서 사야 돼서 조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왜 왕관을 뺏겼냐 보니까 테슬라의 이제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있잖아요.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제외한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4분기에는 비아디가 빨간색, 이게 주황색이 비아디거든요.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쳤다. 그래서 이게 참 고무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52만 6,409대로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비아디가요, 테슬라의 전세계 판매량 48만 4,500대보다 8.65% 더 많은 수치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테슬라보다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랑 합쳐서는 이미 예전부터 작년부터 하이브리드랑 합친 신에너지차, 친환경차는 오히려 비아디가 더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보다. 그런데 이제는 순수 전기차까지 비아디가 앞서면서, 비아디는 작년에 300만 대를 돌파를 했죠. 300만 대를 달성을 해서 이렇게 판매량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다. 그래서 21년, 22년, 23년 한번 비아디 판매량을 보세요. 비아디 판매량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계속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미친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계속 3년 연속 계속 꾸준히 한 2배 이상씩 오르는 게 진짜 무섭다. 비아디의 이 성장세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거 이런데도 주가가 안 오른다. 그래서 좀 오기가 생깁니다. 이런데도 안 올라? 이래도 안 올라? 그래서 지금 저는 비아디 그냥 개별주도 그냥 중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한 100주 단위로 사야 되더라고요. 한 370만 원인가 그 정도 사야 되는데 그거 한번 제가 살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있으시면 제가 매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를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비아디는 지금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전화, 태블릿, 아이로봇, PC, 오토바이도 판매를 하고 오토바이, 그 다음에 태양열,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그리고 신소재 및 반도체 이것도 하고 있고 뭐 스카이레일, 레일 사업, 철도 사업도 하고 있고 캠퍼스 내 비아디 직원들 이렇게 수송하는 다양한 대중교통도 하고 있고 모터도 만들고 있고 푸드에서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모터랑 배터리도 같이 만들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는 상용차도 만들고 있고 진짜 테슬라가 하는 뭐 AI도 여기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디 전자, 푸디 테크놀로지, 푸디 세이코, 푸디 다이내믹스, 비아디 신소재, 뭐 비아디 조명,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 에너지, 반도체 수많은 이 계열사들이 다 있습니다. 비아디도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이 비아디에 다 하거든요. 비아디에 철도 교통도 하고 전자도 있고 그래서 다 하는 업체라서 이게 진짜 한 번에 크면은 무궁무진하다. 이 얘네들의 이 경쟁력은 진짜 자기들이 계속 만들어서 얘네들도 테슬라처럼 부품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뭐 하청을 내주고 뭐 하청에 쪼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이상한 옛날식 구조보다 훨씬 빨리 우리나라는 진짜 구닥다리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국이나 테슬라는 엄청나게 빠르게 자기들이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매번 이 부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뭐가 안 좋다 하면 바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오면서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에 비아디는 또 다른 성장 영역은 상용차라고 합니다. 상용차가 뭐냐고 하면 버스, 트럭, 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좀 뭐라 하죠? 승용차 아니고 이게 상업에 쓰는 자동차 있잖아요. 큰 자동차들, 큰 차들 그게 상용차라고 하는데 특히나 버스, 트럭이나 밴 이런 데에 많이 생산을 할 거라고 합니다. 트럭에 또 T5DM이라고 해서 이 변형된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연간 승용차 판매량 보면은 비아디에 뭐 왕조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시리즈가 있고 해양 시리즈가 또 있고 왕조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아디 뭐 D9 뭐 N7 이 또 브랜드가 또 따로 있고 양왕 브랜드가 있고 레오파드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의 여러 가지 브랜드로 자꾸 이렇게 판매량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여러 가지 브랜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차 부분에서도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상용차에서 이번 올해 작년보다 88.24% 이렇게 상용차가 늘어나면서 많은 판매를 했다. 그 극히 미비한 수치긴 한데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추계를 보면은 순수 전기차는 157만 대 판매를 됐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43만 대 이렇게 판매가 돼서 총 누계를 하면은 누계 신 에너지차 하면은 302만 대가 판매가 됐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2%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는 72%가 증가,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1%가 증가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칼럼니스트 중에 하나가 비아디의 매출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출이 60만 대가 넘을 것이고 24년 올해 60만 대가 수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시장은 1000만 대가 돌파를 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00만 대 중에 1000만 대가 전기차가 될 거다. 전기차랑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이렇게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 3분의 1%를 아마 비아디가 차지할 것 같다. 그리고 남은 판매는 상용차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은 비아디의 경쟁력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뭐 시굴이나 이런 자동차들로부터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뭐 2억 가까이 되는 양왕 U8 이거까지 전체 라인업이 특정 부분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전체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비아디의 판매량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오프로드 차량, 소형 트럭, 뭐 UTE, 뭐 경쟁력 있는 가격에 대안이 없는 부분에서도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경쟁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업계 최고의 이게 중요하죠. 수직 통합 및 확장으로 나머지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 엄청난 비용의 이점이 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챔피언으로 그러니까 중국 내 챔피언으로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최대 규모의 신에너지차 대리점 네트워크 그리고 대규모 매장 방문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차량을 신속하게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대중시장 부분에 수요 급증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캐파 용량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많은 판매량을 올해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앞으로 성장세는 꺾이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 예상이 나왔는데 CPCA 중국의 자동차협회 예상으로 보면은 도매 판매량이 113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추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막판에 이 판매량을 올리려고 다들 노력했죠. 올해 판매량을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한 달에 전기차랑 하이브리드가 100만 대 이상이 팔리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무섭습니다. 이런 시장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판매한다고 하면은 진짜 모델들도 대다수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나올 것이고 그거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러면 발전도 그만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모델들이 지금 즐비하고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아디가 특히나 선두주자로 이렇게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하이 자동차, 그 다음에 테슬라, 지리, 창한 자동차, 리오토, 여러 상하이 자동차 이런 데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이제는 중국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구매세 면제만 하고 있고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데도 이만큼의 판매량이 나온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걱정인 게 갤럭시로 아이오닉 6 제어한다 이렇게 나와서 삼성과 현대차 모빌리티 동맹 확장 이제서야 이런 거 OS를 한다는데 아직도 이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죠. 이 긴 디스플레이 이게 유튜브 볼 때도 안 좋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거에 적응이 안 됐거든요. 긴 디스플레이에 오히려 이 16:9 이렇게 직사각형 디스플레이에 오히려 더 적응이 됐는데 테슬라도 이 방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샤오펑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전기차들도 다 이 방식을 하고 있는데 하웨이죠. 이게 하웨이 자동차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 긴 디스플레이요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 OS가 잘 되지도 않는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삼성이랑 현대랑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데 지금 중국이랑 테슬라는 이미 저 두 발자국 더 앞서 나갔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CATL이 아니라 지금 하웨이랑 그 다음에 샤오미랑 이미 그 중국 내에 전기차들이랑 협력을 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이 OS도 서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LG도 이제서야 이렇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 애들은 여러 업체들이 지금 허사이 테크놀로지도 5만 대가 넘었다. 지금 12월에 5만 개 이상의 라이더를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배송 30만 건 달성. 이 중국의 엄청난 이런 생산력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라이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더라고 하면 위치 파악하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센서라고 보면 돼요. 이런 라이더를 만드는 회사가 전체에 30만 건을 달성을 하고 12월에만 5만 개를 생산을 해낸다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어떤 에러가 생기면은 더 빨리 개발을 하고 더 빠른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차에 다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에러가 나면 또 수정을 할 텐데 과연 이런 곳이랑 우리나라랑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데는 계속 개발할 수가 있는 게 여러 모델들이 다들 대량 생산을 예약을 해놔요. 그래서 홍치나 이런 여러 자동차들이 다들 허사이에 이런 걸 맡겨놓거든요. 그레이톨 모터스, 리프 모터스 이런 업체들이 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 이런 걸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니오라고 하죠. 니오라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업체인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는 2,300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롱기라는 태양광 업체 중에 전 세계 1위일 겁니다. 1위 업체, 중국 업체인데 여기랑 합작을 해서 지금 여기 태양광 패널을 여기에다 놓는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여기다 놔서 태양광을 쬐고 여기에 니오 배터리에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얘네들은 진짜 무섭다. 이런 것도 충전 시설도 서로 협력을 해서 태양광 업체랑 이런 충전소 짓는 업체 니오랑
협력을 해서 이런 걸 개발을 한다는 게 정말 무섭다. 그래서 니오의 4세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에는 60제곱미터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스테이션당 연간 18,000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소 감축을 해주면서 쭉 보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지금 전력이 만약에 이 도시에 부족하다 하면은 이 충전 시설에서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저장된 이 배터리로 뭐 전력이 갑자기 긴급하게 정전이 나거나 필요할 때는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태양광으로 충전한 또 있으면은 또 이렇게 배터리 교체도 해주고, 이런 걸로 조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는 배터리가 생산 뭐라 하죠? 주행거리가 넓혀지면은 이것도 없어질 거다, 과도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충전 이런 인프라나 아니면은 충전 기술,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잘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니오의 이런 지금 태양광 업체 롱기랑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은 더 빨리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 더 무섭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미 자율주행 우리나라가 최초의 뭐라고 하죠? 야간 버스, 무인 버스를 운행한다 막 뉴스에서 계속 방송을 하던데, 참 그거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무인 버스가 여러 도시에 다 다니고 있고요. 베이징, 심천, 상하이 이런데 다 허가를 받아서 다니고 있고요. 이제는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더 무섭죠. 위라이드라는 업체 제가 매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광저우 버스그룹과 협력을 해서 광동성 광저우에서 최초의 유료 상업용 셔틀버스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돈 받고 기사가 없는 유료 로봇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미래의 기술인데, 미래에 우리가 진짜 기사 없이 이 자율주행 버스를 타서 심야에도 그냥 돈 내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버스 회사가 이제 운영이 힘들어서 망한다, 없앤다, 이런 버스 노선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동화가 되면은 버스 노선이 다시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업화가 이미 이제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이게 됐다는 게 진짜 무섭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야간 버스 노선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돈 받고 하겠죠. 그래서 진짜 무섭다. 이제는 유료 버스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테스트가 아니라 유료 버스가 나오고 있고, 샤오펑은 테슬라에서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샤오펑에 지금 자율주행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XNGP라고 해서 적용 범위를 243개 도시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NGP에서 맥스 버전은 샤오펑 차량 소유자가 위치한 도시의 90%를 포괄한다. 이제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주행 보조가 커버리지 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오펑 진짜 무섭다. 거의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유사하게 따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샤오펑을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그때 일화가 있어요. 테슬라에서 라이더를 없애고 비전으로만 하겠다 해서 라이더를 개발했던 엔지니어들이 샤오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샤오펑에 이런 자율주행이 많이 발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도 많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엑스마트 OS라고 해서 이런 걸 출시해서 XNGP,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런 기술을 갖추고 샤오펑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3개의 물류 공장이랑 3개의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상하이에서 최대 항구죠. 거기 상하이에서 최대 물류가 움직이고 다시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는 이 그룹 시니어라고 하죠. 시니어라고 있나? 시니어 그룹에서 이제 수억의 이 펀딩만 해도 모인다고 합니다. 무인 솔루션, 그러니까 무인 물류 솔루션,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이게 물류가 옮겨갈 수 있게 이런 자동차를 또 만든다고 하거든요. 자율주행 이런 무인 트럭 이런 걸 만들어서 항만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하는데 돈을 모금을 했는데,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다 모인다는 게, 모이면은 또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이 돼서 추후에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만, 벌크
물류센터, 물류단지, 터미널 내 셔틀을 아우르는 이런 기반 물류 사업 영역에서 자율주행을 이렇게 해보겠다. 자율주행 폐쇄형 및 개방형의 물류 운송 시나리오를 제품화를 해서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이거 무인 운송 차량을 설립을 해, 20년부터 설립을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항구에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아예 무인으로 이런 항구나 이런 운반 그리고 항만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택배나 이런 거를 아예 무인으로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인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혁명이겠죠. 이게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 버스나 자율주행 택시가 혁명이 아니라 이게 혁명입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물류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내려갈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가고 더 살기 좋은 지금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칩 공급업체인 플래그칩도 지금 이거 보면은 이런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수억 위안이 수억 달러가 계속 모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업체든 전기차를 한다고 하면은 돈이 모이니까 더 많은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커는 지금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딜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 현지 딜러랑 이 파트너십을 해서 빠르게 이 시장에 적응을 해서 빠르게 진출을 해버린다. 이 자동차라는 게 비싼 제품이기도 하니까 전통적인 딜러 방식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직접 가서 만져보고 상담 받아보고 타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게 지커나 비아디나 여러 업체들은 대리점을 이렇게 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주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커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미얀마나 동남아로 이렇게 잘 가냐, 그리고 동남아 이런 개발을 많이 하냐, 1대1로가 잘못됐다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1대1로나 이런 철도를 놔주는 업체가 중국 말고 없어요. 그럼 한국이 하던가 아니면은 미국이 하던가 아니면 프랑스가 와서 하던가 독일이 와서 하던가 안 하거든요. 왜냐?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일단은 중국보다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중국 애들은 지금 이게 철도를 깔아주고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라오스가 엄청난 빚을 얻는다, 캄보디아가 빚을 얻는다, 태국이 엄청난 부채에 시달린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우리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그렇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이 경제가 돌 수 있게 도와주는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1대1로다. 중국의 1대1로다. 그래서 저는 1대1로를 그렇게 중국의 패권의 야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중국은 많이 생산을 하니까 세계의 공장이니까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철도망이나 인프라를 개선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다 나가겠죠.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데, 그리고 인도네시아 다들 이런 철도나 도로로 다 이렇게 수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제 항공기 있잖아요. AG-62라고 해서 전기 비행기 항공기가 지금 첫 비행을 성공을 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 여기에 CATL의 배터리가 최신 배터리 팩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항공기도 이제 전기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이런 비행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개발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개발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배터리로 가는, 전기로 가는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탄소 배출을 자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정유회사 1위인가 2위 업체인데, 시노팩은 최종적으로 지금 연간 50킬로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녹색 수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소도 생산을 해서 녹색, 그래서 CO2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석유 회사들이 이제는 중국은 이미 빠르게 전기차 회사랑 협력을 해서 배터리 충전소를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수소 생산할 수 있게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리홀딩스는 지금 23년간 연간 매출 보고서를 발표하여 놀라운 성과로 한 해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체리 자동차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수준이 1년, 2년 넘어가면서 이 자동차 근간,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업체들도 이름 없는
이름 없었다고 해야 되나? 좀 유명하지 않은 체리나 장한 자동차, 뭐 이런 상하이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도 이제 점점 부품 업체들이 계속 비아디랑 테슬라가 발전하면서 이게 상향 평준화 되니까 얘네들 수준도 올라와 버리니까 수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량도 이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저는 앞으로 지속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중국 전기차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눌릴 때마다 사시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 이런 종목들은 진짜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만큼 저가다. 그래서 저는 승부를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